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 공익중소법인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보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온라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전국에 계신 우리 공익법인 실무자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마 어제하고 비가 많이 왔던데 혹시 그 비 피해는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청하신 공익 이원을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최근에 기재부로부터 그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이거나 아니면 의료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이 이제 상경세법상 당연 공익법인으로 이제 신규로 설립된 공익법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 3시간입니다. 준비된 시간이 3시간인데 오늘 모든 사항을 알고 가시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처음으로 오늘 완벽하게 알고 갈 수 있다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어떤 부분에 감을 잡는다 그런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오늘 한번 듣고, 또 저희가 발간한 또 책자가 있거든요.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책자는 실물로 이제 그 세무서에 방문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신데 그 책자도 보시면서, 그리고 모르시는 부분 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이나 아니면 저희 쪽으로도 전화를 주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 아마 교재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교재가 그 다 내용들이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그러니까 법령을 기본으로 해서 그 책자가 만들어지고 그 책자에 있는 내용들을 오늘 2시간, 그러니까 제가 할 시간은 2시간이고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서 1시간 더 할 건데, 그 부분에 이 시간 내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지, 그리고 신규 공익법이니까 이 어떤 부분이 꼭 필요할지를 조금 생각을 해서 그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하다 보면은 사실상 그 내용이 아마 그 책에 있는 다 내용이고, 그리고 교재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사실상 이게 내용만으로도 설명을 드리기에 조금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다 하더라도 이 채팅창에, 그러니까 우리 공익법인 관련된 내용이라고 해서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하고 싶거나,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앞에도 저희가 지금 교육을 분기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익법인 대상으로 1월달, 4월달, 그리고 7월달, 그리고 또 이제 올해 10월달 남아 있는데, 그 진행을 하면서도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질의응답 시간을 하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지금 본 내용만으로도 진행을 하기에 빠듯하다 보니까 질의응답을 조금 그 시간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여기 채팅창에 궁금하신 부분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질문 대부분이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바로 즉시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 끝난 후에 그 남겨주신 부분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해서 공지사항에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를 해주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이제 안내사항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그러면 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2시간에는 그러니까 공익법인 개요, 아마 알고 계시긴 할 건데 그래도 개요하고,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이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들, 그리고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에 이제 제공하고 있는 그 내용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오후에는 어, 기부금 단체, 우리 지정 추천 받은 이 기부금 단체 관련해서 그러니까 의무행 여부 보고라든지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오후에 다른 이제 담당자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본 내용에 이제 앞서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용어를 제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용어를 알아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제 뜻을 이해를 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용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지금 출연재산을 먼저 가지고 왔는데 이 출연재산이라는 게 가장 우리 공익법인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상증법상의 출연이란 그러니까 기부 또는 정려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우리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제 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출연 행위에 따라서 그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재산을 출연하는 자를 출연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부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또 받는 이제 보조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런데 그 보조금은 그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익법인의 재산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공익법인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본재산이라는 보시면 설립 시 출연한 재산, 그리고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그리고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을 해가지고 보통재산 해서 사용을 하거나 처분을 할 때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래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 재산을 이제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재산들은 보통재산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본재산이랑 보통재산을 구분을 하는 거는 주무관청에서 관리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세법을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이 출연재산을 별도로 이 기본재산이다, 보통재산이다 그렇게 따로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첫 해에 이 기본재산하고 만약에 국고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본재산이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고 보조금은 아까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기본재산이 이제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연재산 보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익법이니까 그러니까 세법상에 이행해야 될 그런 각종 의무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그런 그 의무들을 이제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수익 금액과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그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실 때 총자산 가액이 얼마 이상이고 수익 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이 합계가 뭐 3억 이상이다 이러면은 이럴 때는 이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이때 이 수익 금액과 자산 가액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되면은 사실상 의무 이행 대상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판단이 안 된다고 하면은 추후에 이제 가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두 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수익 금액을 보시면 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랑 보시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익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액을
이 수익금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그 출연재산 보고라든지 결산서류 공시를 할 때, 이때 이 우리 해당 가세기가 돼 있는데, 만약에 12월 말 결산법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에 수익 금액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산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누적된 자산가액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이는 이 수익금액 같은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1년 동안의 그 금액인데, 이 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상의 종자산가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년 동안 취득한 자산가액이 아니고 12월 말 현재 기준으로 누적되어 있는 종자산가액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미가 뭔지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점은 이 해당 과세기간이고 그리고 누적된 자산가액에 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전용 계좌는 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에 관련해서 수입하고 지출이 거래가 많지 않습니까? 이때는 반드시 이 공익법인 전용 계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공익법인별로 2개 이상 이제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운용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운용소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대로 뭐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다시 또 그러니까 수익사업용으로 사용을 해서 발생이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를 먼저 보시면, 그 출연재산으로 기부금을 이제 현금을 받았는데, 이 현금을 그대로 사용을 안 하고 정기 예금에 예탁을 했다 할 때, 이거를 이제 수익용으로 사용을 했다고 보는데, 정기 예금으로 예탁을 하면은 발생이 되는 게 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나오는 이자 소득을 이제 운용소득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 중에서 뭐 부동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을 활용을 해서 임대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용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때 임대사업을 하니까 이제 반드시 이제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그래서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니까 발생이 되는 그 소득을 이게 운용소득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예시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나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공익법인 개념입니다. 공익법인 개념인데, 이 공익법인의 이거 먼저 보시면, 법인세법상 그러니까 우리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를 하는 법인을 우리 공익법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아마 책자에 있는 전년도 말 국세 통계를 해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국세 통계 다시 업데이트 돼가지고 현재 약 한 4만, 종교법인 한 2만 개 포함을 해서 한 4만 개의 공익법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법상 특례 기부금 단체는 과거에 이제 법정 기부금 단체고, 일반 기부금 단체는 지정 기부금 단체를 의미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여부 보고 시간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상정법 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1호부터 7호까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교의 보급, 학교 유치원을 설립 경영하는 사업,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의료법인, 여기까지는 기재부 장관의 지정 없이도 공익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법인세법 24조 2항 1호의 그 법정 기부금 단체인데,
그러니까 특례기본단체라서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병원, 뭐 지방의료원 등이 해당이 되고, 그리고 법인세법상 그 공익법인으로 어린이집,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공익법인,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추천을 통해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단체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정 추천 절차 없이도 기재부가 고시하는 기부금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다음은 이제 우리 공익법인에 대한 세법상 혜택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국가를 대신해서 공익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제상 혜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부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 기부금의 출연 재산에 해당이 되는데, 이 출연을 받는 경우, 기부받은 경우에는 보통의 우리 공익법인 말고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비영리법인이 기부를 받았다. 이때 무상으로 취득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상정법상에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출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공익법인이 우리 공익사업에 사용할 어, 그 세금으로 만약에 증여세 이제 과세가 된다고 하면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그만큼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재원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증여세 과세 대상 이제 불산입으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운용소득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했다. 그리고 이자소득이 발생을 했다 해가지고 그 수익사업을 영위를 하는 경우에 이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까 임대소득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소득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이제 설정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임대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얼마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라 해서 각 소득별로 뭐 이자소득이냐 배당소득이냐 임대소득이냐 각각의 소득별로 해서 그 소득에 대해서 일정한 율을 곱해가지고, 이자소득이나 것 같은 경우는 뭐 100%를 곱해가지고 그만큼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목적 사업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비를 인정을 해주가지고 세금을 100% 내야 되는데 그만큼 다시 비용을 100% 인정을 해주면서 차감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세금 낼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해서 일정 각 소득 종류별로 일정 한도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00%나 80%나 50% 이렇게 각각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그만큼의 세금을 덜 납부를 해가지고 그만큼으로 공익 재원의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근데 그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해서 그대로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공익 사업에 사용하게끔 해서 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5년 내에 무조건 이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까지 사용 못했다, 그런 경우에 다시 당초에 혜택 받았던 법인세에서 다시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들 보면은 이자소득만 또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이 발생이 될 때는 그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원천징수 당한 그러니까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를 하실 게, 만약에 올해
막 이자, 그러니까 기부금을 다시 이제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은행에서 만약에 원천 징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그 기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의하실 부분이 반드시 그 법정 신고 기한에 신고를 해야지만이 환급이 가능한 거지. 신고 기간 그 이후에 기한 지나서 이제 신고를 한다거나 그리고 경영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해달라 하면은 그건 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하실 게 정기 신고 기간 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시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측면에서도 우리 공익법인이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비 또는 무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때는 부가세를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떤 지켜야 할, 그러니까 협력 각각의 여러 가지 협력 의무들이 있는데 그를 이제 연간 이제 월별로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 결산 법인을 이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 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3월 달까지 하고 그리고 그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예산 보고라든지 결산 서류 공시라든지 그리고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 보고 외부 회계 감사 보고 제출 그리고 뭐 주식 관련이 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러한 의무행 여부 신고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부금 관련해서 그 기부금 우리 지정 기부금 단체 같은 그 지정 추천 받아가지고 기부금 단체가 된 경우에는 의무행 여부 보고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별도로 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도 공개를 해야 돼요. 이러한 각각의 여러 가지 합사 협력 의무들이 여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각각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월 달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각각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행 각각 기한을 반드시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공익법인의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출연자가 우리 공익법인에 출연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상증여세의 면제가 되고 그리고 우리 공익법인은 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수익사업에 운용을 해서 이제 마련된 그 재원을 또 공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출연재산이라는 거는 뭐 기부나 증여, 뭐 후원 이러한 용어하고는 상관없이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이제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무상으로 제공받는 일체 자산을 이제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상제품에서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 공익법인한테 다양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이러한 아래쪽에 각각의 출연예산 보고, 계산서류 공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출 보고에 대한 협력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적절하게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다 지켜지고 있는지, 이렇게 이 부분들 잘 지켜져야 될, 잘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목적 사업 관련해서 이러한 지켜진 부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결산수로 공시라든지 출연재산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게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두 번째 있는 고유목적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규정만 지켜주신다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게 되면
자료는 사실상 많이 안 되지만 우리 세무안내 책자라든 법령을 일단은 법령을 우선으로 보셔야 되는데 실제 그 보게 되면은 너무 조금 복잡하게 되고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그러니까 자주 보시면서 명확하게 조금 내용 정리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납세 협력 의무는 또 우리 이 두 가지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증법, 그러니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납세 협력 의무가 있고, 그리고 법인세법에 따른 또 납세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출연자 보고랑 뭐 계산서 공시 의무 그리고 이런 세무항에서 보고 의무 같은 게 해당 사업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이제 하다 보니까 12월 말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 내년 같은 경우 올해는 4월 말까지도 했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도 4월 말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4월 30일이 만약에 공휴일이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 더 연장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먼저 하나씩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전용 계좌 개설 사용 의무입니다. 우리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그러니까 수입 및 지출 거래를 할 때, 그러니까 거래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전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익법인 그 전용 계좌를 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한다거나 그리고 신고를 해놓고 또 사용을 안 한다. 그러니까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사용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보게 되면 이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뭐 세무서에 신고라고 되어 있지만 뭐 서면으로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홈택스에서도 다 신고가 다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우리 공익법인 계좌에 몇 변경할 사항이 있다거나 추가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1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기재부 장관이 분기마다 그러니까 지정고시에서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 계좌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이번에 지난달 6월 말에 지정 고시된 공익법인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7, 8, 9월 말까지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계좌를 저는 신고를 꼭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간단한 건데도 일부를 놓쳐가지고 가산세가 부과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전용 계좌를 이따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계좌 신고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 전용 계좌 개설, 그러면 우리 전용 계좌를 언제 사용을 해야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되면, 먼저 첫 번째로 뭐 직접 공익 목적 사업 관련한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금융기관 통해서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그리고 뭐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에, 그리고 뭐 세 번째로 인건비, 임차료 이러한 공익사업 운영비를 그러니까 지출을 하는 경우에, 그리고 네 번째로 공익 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 장학금 등을 지출을 하는 경우, 그리고 뭐 이자 배당, 임대료와 같은 운용소득을 또 직접 공익 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 반드시 전용 계좌를 받거나 사용을 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 보조금 관련해서 사용하는 계좌는 그 전용 계좌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 계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전용 계좌를 하시고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신고를 해놓고 꼭 신고를 해놨다고 해서 그게 대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보수적으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셔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신고를 어디서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내역 확인할 수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재산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러니까 기부라 뭐 증여 이제 그런 용어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지급받는 그제 출연재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보고 대상은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 이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뭐 우리 불특정 다수로부터 이제 받는 그러니까 헌금을 받는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지만 그러니까 종교단체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이때는 출연재산 보고 의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 이게 출연재산이 여기서 단순히 지금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해를 기준으로가 아니고 사실상 그 출연해서 보고서 한번 서식을 한번 보시면 이게 전년도에 출연을 받은 재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24년도에 출연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24년도에 그냥 23년도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23년도에 출연을 받았는데 그때 23년 다 받았으면은 그 다음 거는 이제 그 23년도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4년도로 넘어왔다. 그 사용을 다 못하고 넘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 넘어온 경우 그 출연재산이 있고 그리고 또 보면은 24년도에는 출연을 받은 재산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출연받은 24년도에 거를 내년에 신고를 할 건데 우리가 24년도에는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전 해에서 넘어온 출연재산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재산도 이 출연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출연재산 당해 연도는 없다 하더라도 넘어온 출연재산이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땐 경우에는 출연재산 보고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가 있다 없다만 판단을 하시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제일 쉬웠던 게 그 출연재산 보고서 그 서식을 보시면 그 서식에 작성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은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고기한은 산업년 종료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시면 되고, 그래서 12월 말 결산법인 같은 경우는 다음에 4월까지, 그리고 학교나 그 일부 뭐 사회복지법인 같은 경우 2월 말 결산법인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할 때는 뭐 세무서에서 제출을 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도 제출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또 가산세가 있으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결산서류 공시 의무입니다. 여기서도 이 공익법 종교단체를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이 계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종교단체를 하더라도 주식 보유 관련해서 5% 초과해서 기부를 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의무이행 신고 대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계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한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는 서식이 한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서류 공시는 이 간편 서식이 있고 표준 서식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편 서식은 사실상 진짜 간단합니다. 요 재무 현황, 뭐 수익 현황 그런 부분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표준 서식은 그 여러 가지 그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각각 서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해당 과제 간편 서식으로 하면 누가 가능하냐 보냐면 그 보시게 되면은 총 자산 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5억 원 미만이고, 그리고 그 해에 그 수익 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그 3억 원 미만이면은 간편서식으로 공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여기서 와 엔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이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한 거지,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된다고 하면은 무조건 표준서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4개월 이내에 공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행 방법은 이거는 서면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4월 달에 6월 달에도 계속 그 저희가 공시 신고를 받아봤는데, 지금 그 우리가 조금 뭐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가지고 세무서에 그대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출을 하시더라도 뭐 출연재산 보고서는 저희가 전산실에 보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지만, 회산수를 공시는 저희가 입력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담당자님들이 나는 공시를 했다, 세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공시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신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공시를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통화를 해보면은 세무서의 담당자하고 얘기가 다 돼서 세무서 제출을 했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전혀 그는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시는 홈택스에 직접 하셔야 된다. 하실 때도 뭐 우리 공익법인이 하실 수도 있고 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서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 공시를 안 했을 때도 그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점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외부 전문가 세무학에서 보고 의무입니다. 이거는 이 보고 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3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그리고 해당 과세기간 또는 3년도 수익금액과, 그러니까 출연상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야 될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 세무 확인을 받은 뒤에, 보통은 2월달 그 각각 공익법인별로 다 일정이 다르겠지만 뭐 10일 말 끝나고 난 뒤에 한 2월쯤에 세무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 4월 말까지 그렇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하실 때는 뭐 세무서 제출도 가능하고 홈택스도 제출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를 만약에 이행을 안 했다 이 경우에는 또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 외부 전문가는 이게 왜 누구를 가리키냐고 하면은 뭐 세무사나 뭐 공인회계사, 변호사하고 같은 그런 분들을 이제 지칭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이상입니다. 두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두 명 이상으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들 세무 확인 받은 뒤에 꼭그 세무서나 홈택스에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금 조금 전에 봤던 거는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고, 이게는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이거는 다 두 개 구분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유의를 하실 게, 여기 이행 대상을 보시면 뭐 출연재산 그 우리 경공시에서도 뭐 표준서식이냐 간편서식이냐 그런 경우에 구분하는 것도 그렇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부 전문가 세무항의서 보고 의무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는 해당 사업연도 또는 그 과세기간을 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직전 사업연도에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 그리고 직전 4년도에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그리고 출연재산 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그 공익법인이 각각 외부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또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 엔드 요건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라도 요건이 해당이 되면은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받고 나서 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를 하실 부분이 이 직전 4학년도 기준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왜 직전 4학년도냐 했냐면 이 외부회계 감사를 받으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그 준비 기간이 조금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뭐 4개월 이내, 그러니까 4학년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4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직전 4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보고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뭐 문의를 해주셨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꼭 좀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직전 3년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3년도에 회계감사 의무를 받아야 된다는 의무를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3년도는 24년도가 맞지만 24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23, 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23, 4년도가 종자산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이냐, 아니면 그 수익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그리고 출연재산 가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외부회계 감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익법에 보면은 내부 감사인들이 계시거든요. 그 보시면 되는데, 그 외부회계 감사, 어디 외부의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감사반 그런 데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 내부 감사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이상 없다 서명해서 그거를 첨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여기 외부 회계 감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보시면 이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았다고 해서 앞서서 봤던 뭐 외부 전문가 세무 확인서 보고 의무를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건 아니고, 각각의 이행 대상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각각을 다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주식 보유 관련 의무 이행 여부 신고 의무입니다. 이거는 아마 그냥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사실 앞에서 봤던 이런 부분도 조금 쉬운데 출식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하시겠다 하시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감을 잡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그 이제 자료를 추가해 가면서 이제 다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 가시는 게 제일 것 같고, 그래서 간단히 보시게 되면, 신고 대상을 먼저 보시게 되면, 우리 내국법인의 주식을 5% 초과해서 출연을 받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재원으로 해서 취득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의 총재산 가액의 30%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를 하셔야 되고, 이 신고도 해당 사업면 종료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는데, 이때는 신고를 관할 그 지방국세청으로 이렇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보유 관련해서는 의무이행 그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 요건이 있는데, 운용소득을 80%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수관계 이사 5분의 1 초과 금지, 이러한 요건을 있는데,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증여세나 가산세가 이제 부과가 되니까 유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 충족을 했다 하더라도 신고를 안 했다, 이때도 가산세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주식을 출연을 받았거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해서 현금으로 이제 출연받은 현금으로 해서 주식을 취득을 했다, 그래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은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된다. 꼭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 장부의 작성을 해야 되고 비치를 해야 되는 의무인데, 이 우리 공익법인은 3년도별로 출연받은 재산하고 공익사업을 운용을 하는 내역에 대해서 그 장부를 다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성을 한 그 장부랑, 그리고 장부와 이제 그래하고 관련된 중요한 그 증빙 서류들을 반드시 이제 보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행을 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부과가 되니까 유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보시면 이 가산세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이 제외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계산서류 공시 중에서 간편서식 그 대상인 그 소규모 공익법인들도 해당이 되고, 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재산 출여받는 공익법인이나 이런 가산세 제외 대상이 있는데, 앞서서 아까 보셨던 이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의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가산세 제외 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의 신고 대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세법상 지켜야 할 의무인데,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게 한 50분까지 하고,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번 아까 그러면은 채팅창에서 이제 남겨주셨던 부분을 한 번씩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아까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지금 문의 주신 사항 중에서 출연금과 기부금의 구분 기준은 어떤 게 되느냐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 한번 용어를 다시 한번 더 보시게 되면, 이때 보시면 이 그러니까 출연 재산을, 그러니까 출연 행위에 따라서 이제 제공된 재산을 이제 출연 재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출연이란 아까 보시면 이 기부나 증여나 이런 명칭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이 공익사업에, 그러니까 사용하게끔 우리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나 뭐 법인들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제공하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제공되는 재산을 이제 출연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출연금하고 기부금은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기부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출연이라는 용어는 저희가 공익법인 업무를 하면서 이제 다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출연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 서식에서도 보시면, 그러니까 출연 재산 보고 어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용어를 용어에 구애받지 마시고, 우리 회비 중에서도 사실상 회비라고 받았지만은 회비 중에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전체 그 회원들로부터가 그 받는 회비가 있는데, 그 회비 말고 특정한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일부 회원들에게만 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명칭은 이제 회비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게 회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출연재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굳이 용어를 구분하시지 마시고, 기부를 받으면은 이 기부금이 사실상 우리 공익사업에 사용하게끔 해서 무상으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은 이 굳이 출연금하고 기부금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필요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서 다른 선생님께서 이제 다른 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그러니까 출연받은 재산이 기부금이라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하시지 마시고 단순히 그러니까 이 출연받은 재산을 여기서 이 기본 재산이라고 해서 이 기본 재산에 설립시 출연한 재산도 있지만 이것만을 최초로 설립을 할 때 받는 이 재산을 출연 재산에 하는 건 아니고 매년 우리가 공익 사업을 영위를 이제 우리 공익법에는 운영을 하는데 이때 기부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것도 계속 그것도 다 출연 재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잠깐 10분 쉬었다가 한 11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신 거를 한번 제가 보고 다시 11시부터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